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라이브 특강 국어 문법 초스피드 압축 특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서별은 학생, 박별영 학생, 하여튼 김별영 학생 막 아침부터, 그죠? 아침은 먹었습니까? 아침 먹었어요? 저는 먹고 왔습니다. 네. 강의라고 해서는 이제 밥심으로 해야죠. 자, 우리 친구들 라이브 특강에 오신 거 다시 한번 이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학교도 못 가고, 그죠? 학교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금 이 끙끙대고 있을 건데요. 하여튼 EBSI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이제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일단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학년 있어요? 2학년, 3학년. 골고루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대부분 이제 3학년들이랑 이제 N수생들, 재수생들이 이제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능 특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 학년이 좀 낮은 학년이 좀 들어도요. 전반적으로 문법의 체계를 좀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환 다 출력해왔어요? 교환? 예, 저는 이게 쫙 출력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교환 다 준비하시고, 기존에 이제 수능 개념 출제 코드 777 교재에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건 이제 문제를 빼고 딱 개념 부분만 싹 뽑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간에 이벤트 퀴즈가 있어요. 이벤트 퀴즈가 있는데 이벤트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짜자잔! 자, 펭수 쇼핑백에 여러분의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쇼핑백도 같이 드려요. 자, 보면은 텀블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획 잘 세워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갖고 싶은 바로 펭수 스티커 5종 세트까지 여러분께 드립니다. 마치 홈쇼핑 같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펭수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제 이벤트 퀴즈 나가는데요. 하여튼 2명까지, 1시간 이제 2명까지 드리니까 선착순으로 드리니까요. 자, 빨리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터디 플래너 탐난다. 펭수, 크크. 쇼스트 하셔도 될 듯.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문부터 한번 쭉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국어 문법이잖아요. 국어 문법으로 이제 3시간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게 있어. 그냥 무조건 이제 암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수능이랑 뭐 모의고사 이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죠? 그 시험 중에서 이제 문법 파트를 다 마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기라든지 자료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용어들 있죠.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나 어떤 보기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를 갖다가 그냥 원활하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런 이유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개념들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어떤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 모르는 친구들은, 개념을 잘 몰랐던 친구들은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시면 되고, 아는 친구들은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알고 있는 문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과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젊어졌다고요? 별로 한 일은 없는데. 자, 그러면 의문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죠? 사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봤던 개념이잖아요. 원래 고등학교 국어 문법은 중학교 국어 문법에서 약간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개념들이 처음 보는 거는 아닐 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죠?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나이와 사이가 있는데, 나이와 사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나이와 사이, 그죠? 다른 말이잖아. 그런데 보면은 니은 시옷 여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만 다르죠. 그래서 이 니은 시옷 이것 때문에 지금 나이라는 말과 사이라는 말이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음운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중요한 개념이 있죠. 최소 대립상을 이용하여 자, 최근 수능에 나왔던 개념이죠. 최소 대립상. 이것을 이용하여 음운을 추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최소 대립상은 뭐냐면 잘 봐야 돼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또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참 신기하죠. 왜냐면 문법에 쓰이는 개념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이제 기분 좋게 딱 받아들였다가도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갑자기 최소 대립상이 뭐였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반복 더 반복. 뭐라고요? 지금 댓글창에다 써놓으세요. 어떻게? 반복 더 반복.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의미합니다. 짝. 그래서 살과 쌀 최소 대립상이에요. 그죠? 왜냐면 하나의 소리로 인해 보면 시옷, 쌍시옷 그죠? 이렇게 하나의 소리로 인해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죠. 짝을 이루고 있죠. 구술, 구실 이런 것도 역시 최소 대립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을 이용하여 음운, 자 시옷과 쌍시옷이라는 음운을 추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술, 구실에서는 어디예요? 여기죠. 이 음운을 쭉 뽑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대립상과 음운 간의 어떤 그런 관계도 지금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거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했다가 그냥 다시 한번 보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됐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최소 대립상인 나이 사이는 니은과 시옷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므로 자 니은과 시옷은 나이와 사이의 뜻을 구별해주는 뭐다? 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쉬운 부분이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예. 유튜버 같다. 예. 계정은 아직 없지만 뭐 고민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 수능 개념을 봤던 친구들은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또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많네. 1교시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엄청나게 예,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갑자기 부담되네. 자, 아침이라서 별로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음운의 종류를 봐야 돼요. 음운의 종류. 자, 음운을 배울 때는요. 음운의 개념 배우고 종류 배우고 체계 배우고 변동 이렇게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 음운의 개념, 종류, 그 다음에 체계, 변동. 그래서 두 번째는 종류인데요. 음운이라는 말 속에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 왜냐면 음운에서의 음은 음소의 음이에요. 그 다음에 음운에서 운은 운소의 운입니다. 그래서 운이에요. 그 음운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보면 자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왜? 어려운 개념이니까. 하지만 어렵잖아요. 저와 함께라면. 분절 음운, 음소. 자 같은 개념인데요. 분절 음운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음절이나 단어와 같은 더 큰 단위로부터 쪼개어서 분리할 수 있는 음운이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밤이라는 말이 있다면 여기서 비읍을 분리할 수 있어 없어요? 분리할 수 있지. 떼볼까? 한다. 진짜로. 네, 지금 비읍을 떼냈어요. 분리했죠. 얘 떼내고 기억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하고 넣고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분절 음운이야.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자음모음, 반모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분절 음운이에요. 그래서 비분절의 비는 아닐 비자겠죠. 그래서 운소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더 큰 단위로부터 쪼개지지 않는 음운이다. 분리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분절음에 얹혀서 발음된다. 그래서 장단, 소리의 길이 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눈. 자, 눈을 짧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 눈을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눈. 발음해 보세요. 지금 바로. 자, 눈. 그렇지. 어려운 거 쉽게 가르쳐 주지. 저의 특징이에요. 강의 특징.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제가 설명을 하다가도 저는 계속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까? 약간 이런 식의 걱정이 돼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 잘 이해하고 있을 텐데도. 그래서 막 좀 더 과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짧게 발음하면 뭐야? 뜻이 뭐야? 그렇지. 눈, my eyes, 신체 기관.
근데 눈을 길게 발음하면 뭐야? 눈 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펄펄 내리는 눈.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도 역시 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줘, 안 해줘?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따로 이게 뗄 수가 없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더 좋아요. 예. 그래요. 하여튼 좀 과도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되게 친절한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문법 초스피드 특강이라 중간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어떤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자, 제 원래 본 모습을 또 보고 싶으면 이제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깨알 같은 홍보.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의문의 체계입니다. 자, 의문의 개념, 종류 잡고 이제 체계까지 배워야 변동까지 무난하게 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음. 자, 자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뭐 자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자음. 목청을 통과한 공기 이름이 혀로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지는 장애를 받으며 만들어지는 소리다. 아니, 자음에서 이렇게 거창한 의미가 있을 줄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폐에서는 공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폐에서 공기 나와요? 근데 자음을 발음할 때는 장애를 받으면서, 그죠?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순조롭게 쫙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장애를 받으면서 나와요. 근데 모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그냥 순조롭게 쫙 나와. 그래서 발음해보면 알아. 가하면 약간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장애를 받는 느낌이에요. 근데 하면은 막히는 거 하나도 없이 쭉 나가요. 그렇죠? 아침인데 목소리 좀 잘 나오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죠? 그래서 자음이에요, 자음.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아침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자음이 그렇고요. 자,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참 부담스럽죠. 이게 만약에 이제 학교 내신 시험 같은 데 나오면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막 중간에 빈칸 뚫어놓고 막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빈칸 뚫기 문제. 빈칸 뚫어놓고 써라! 또는 정답률이 되게 낮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마찰음 3개를 써라! 시옷, 쌍시옷, 히읗.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지식 측정 문제는 안 나오고 만약에 이 부분이 수능이랑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면은 이 표를 주게 돼 있죠. 전체를 주든 부분을 주든. 그러면 이 표에 대해서 제대로 그 출제 포인트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출제 포인트는 바로 여기야. 이거야.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그죠? 예,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2개야. 보면은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5개가 있어요.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없을까? 이 표는. 그 다음에 조음 방법. 자,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자음이 몇 개예요? 다 세보면. 세지 마세요. 제가 알려줄게. 19개. 자음은 19개고 모음은 21개야. 근데 자음 19개가 이렇게 2가지 기준으로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로 5개. 그다음에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로 이렇게 파이론부터 쭉 유음까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쭉 한번 이제 봐주시는데 중요한 건 자, 입술 소리, 양순음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 한자로 돼 있는 표현이 있죠. 이런 것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입술 소리보다 양순음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조금 더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표현을 다 알아두라고 지금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음운의 변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파열음. 그 다음에 비음, 유음. 이 부분만큼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 파열음과 비음과 유음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왜? 음운의 변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왜냐면 음운의 변동 때 파열음, 비음, 유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죠? 파찰음이랑 마찰음은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파열음, 비음, 유음은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돼? 어떻게? 파열음은. 근데 파열음이 지금 몇 개나 되죠? 파열음이 9개나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수능 개념 때 뭐 암기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좀 더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비읍, 디귿, 기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읍, 디귿, 기역, family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자, 원래는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뭐 바다가 몰려온다, 파파파파파 이렇게 해서 바다가 몰려온다, 파파파파 파열음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자 그냥 비읍, 디귿, 기역, 패밀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패밀리. 자, 패밀리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된 소리, 비읍 하나 더 붙여. 된 소리 만들고 거센 소리 만들어요. 그래서 9개 쫙.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 패밀리 하면 파열음이 바로 이제 외워지고. 그다음에 비음은 간단하잖아요. 미음, 니은, 이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비음이 콧소리니까 어머니는 코가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죠. 유음은 리을 하나니까 뭐 그냥 외울 수 있겠지? 유음, 리을. 유음, 흐름소리. 리을 흘러가는 거 같잖아? 아님 말고. 그러면 파열음, 비음, 유음은 꼭 기억하시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음이 치는 소리 나는 위치고 좋은 방법은 소리 내는 방법인 거 아시죠? 넘어갑니다. 다음 모음체계인데요. 자, 이것도 최근 수능에서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센세이션 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음운의 변동만 공부하고 이제 음운의 체계랑 종류 쪽은 잘 안 보잖아요. 그죠? 본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최근의 수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물론 최소 대립사항이 나왔을 때 당시의 학생들의 반응 들어보니까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최소 대립사항이 나올 줄이야. 그냥 음운의 변동이 그냥 늘 나오던 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죠? 그래서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모음체계. 자, 보면 이제 여기서 모음의 뜻이 나와 있어요. 이건 모음이에요. 자, 이거는 모음에 대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 흐름이 막히거나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공기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슉 순조롭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음 체계는 모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에요. 단모음은 뭐냐? 단모음은 뭐 달콤한 모음이냐? 그건 아니고요. 단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바뀌지 않는 모음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개가 단모음이 10개인데 이중모음은 11개예요. 이중모음은 11개. 어떻게 알았지? 키위제외 금붕어 좋아. 이거 내 건데? 키위제외 금붕어 좋아. 이거 제가 되게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예. 제가 10년 전부터 써왔던 암기법. 그래서 10개의 단모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단모음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발음할 때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어를 해볼까? 하면 입 모양을 보세요. 입 모양. 안 바뀌어요. 처음도 어고 끝도 어예요. 근데 보면은 이중모음 같은 경우 이제 야 같은 경우 보면 야 이거는 바뀌어요. 발음할 때. 안 바뀌는 거죠. 천천히 해볼게요. 슬로우 모션으로. 그러니까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잖아. 변화가 있잖아. 그래서 발음할 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바뀌면 이중모음, 안 바뀌면 단모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 그 단모음 10개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분류 기준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보면 혀의 앞뒤 위치. 자, 이것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이 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다 이해하고 가야 돼. 단모음 10개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죠. 이거를 이해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 혀가 발음할 때, 단모음 발음할 때 혀가 약간 이제 앞으로 간다.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으로 가면 전설, 뒤로 가면 후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은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되면, 근데 입술이 동그란 게 이 정도는 돼야 돼. 좀 부담스럽겠지만 입술이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얘기, 이 정도는 돼야 돼. 요 정도의 느낌은 넣어줘요. 요 정도의 느낌은 넣어줘야 돼요. 지금 풀어야 돼. 아를 발음해. 아가 이제 평순 모음이잖아요. 근데 아도 발음하면 이렇게 돼. 모양이 이것도 동그랗게 보여. 근데 이게 동그란 게 아니야.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는 돼야 돼. 그죠? 요 정도. 클로즈업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혀의 높이는 단모음 발음할 때 왕 부담된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혀의 높이는 고, 중, 저. 혀의 단모음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올라가는 게 있고 중간일 때가 있고 떨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뭐 아를 발음해. 아가 뭐예요? 저모음이잖아. 발음해봐.
아 하면은 혀가 밑으로 딱 깔린단 말이야. 아. 근데 또 이제 또 반항해 보겠다고 또 아를 갖다가 고음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억지로 혀를 올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는 그냥 발음할 때 아 하고 혀가 밑으로 깔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모음에 대한 거 확인해 봤고 암기법은 다들 아시죠? 자, 시작해 볼까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5번만 얘기하면 외워져요. 키위는 제외해 금붕어 좋아. 물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근본 암기법이에요. 근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러분이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중모임. 이걸 봐야 돼.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바뀌는 몸이다. 뭐 아까 얘기했고. 이중모음은 대충 그냥 뭐 11개 있지 뭐 하고 넘어가는데 이것도 잘 봐야 돼.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면 이중모음이 만들어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반모음에 대한 거 이해를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모음은 이제 문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 그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반모음은 그냥 이중모음을 만들 때 활용하는 개념이다. 근데 이중모음을 구성할 때 필요한 요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에는 이중모음을 뜯어보잖아요. 이중모음을 뜯어보면 반드시 반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반모음이 존재는 그런 거다. 이중모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반모음 이, 반모음도 이제 이와 오,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음 이, 그러니까 야 같은 거 있잖아. 뜯어볼게요. 뜯어봅니다. 하나만 뜯어볼게요. 제가 이제 수능 기준 때는 다 뜯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좀 우리가 음은 변동도 해야 되고. 자, 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야를 뜯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플러스 아. 그래서 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반달표를 넣어가지고 이. 이게 반모음 이예요. 반모음 이. 반모음 이 플러스 아입니다. 단모음 이, 단모음 아의 결합이 아니라 반모음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모음 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뭐 그냥 이렇게만 쓰기도 하고요. 그죠? 이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한 다음에 이렇게 반달표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모음을 표현하는 게 되게 다양한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이, 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와, 왜 같은 경우는 이제 오 플러스 아인데 요게 지금 그냥 단모음이 아니라 이것도 단모음이죠.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거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의문의 변동할 때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특히 어떤 게 많이 쓰냐면 이거. 이중모음의 어떤 그런 이제 구분에서 이제 이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이게 이제 나중에 의문 변동할 때 또 거론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만 해놓으세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키위는 주게 되었어. 뭐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애정을 가지고 이제 키위 제외 금붕어 좋아 이것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써왔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의 변동 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이벤트 퀴즈를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정답 올려주세요. 지금 바로. 자, 누가? 선착순 2명입니다. 선착순 2명. 선착순 2명. 자, 기대해 봅니다. 자, 선착순 2명 지금 올라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벤트 퀴즈 제시해 드렸고요. 의문의 변동 들어가겠습니다. 김별영 학생 누굽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늦게 올라오고 있군요. 자,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순간 100명씩 올리면 어떻게 누가 처음인지 모르겠네. 자, 일단 이따가 조현철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좀 이따가 정답자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채팅창이 갑자기 100개가 훅 올라갔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자, 그러면 정답자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의문의 변동 들어갑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그냥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지금 다들 갖고 싶어가지고 나도 갖고 싶어요. 이 펭수 특히 펭수 5종 스티커는 제 거 있죠. 자 그러면 음운의 변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분 가라앉히고 좋아요. 자 음운의 변동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여태까지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많이 거론됐고 많이 출제됐던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한번 제대로만 잡으면 정말로 즐겁습니다. 문제 풀 때 그냥 다 풀리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뭐 제 수능 개념이랑 수능 특강 들은 친구들은 알면 그냥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쭉쭉 풀리는 그 희열감이 있습니다. 그 희열감을 제대로 느껴본 친구들은 이 문법이 좋아지게 됐어요. 국어문법이 싫다가도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음운의 변동 들어가는데 음운의 변동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건 아시죠? 자 음운의 변동에 해당되는 거 음운 변동의 네 가지 유형이 있죠. 사유형. 음운 변동의 네 가지 유형은 뭐가 되겠죠? 자, 교체도 있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고, 교체, 다른 말로 대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첨가도 있고, 취각도 있고, 탈락도 있죠.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세부적인 요소도 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교체에 해당되는 게 제일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비음화 현상이 있으면 이거는 교체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저도 이제 교환을 좀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교체. 자, 교체는 이제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상이다. 교체는 선수 교체. 그죠? 그냥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교체가 벌어지면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체에 해당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평파열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죠? 지금 최소 대립상 아까 전에 가장 먼저 이게 정답을 맞춰준 친구들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임별민 학생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별서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렸어?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상품 받으실 분의 EBSI의 아이디, 여러분의 아이디와 이름을 이제 이 앞에 아래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퀴즈 당첨이 안 된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보면은 국어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대표음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우리가 많이 외웠죠?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음 이외의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7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업 같은 경우는 키읔, 여기까지 키읔이 여기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발음 기원에 올 수 없으니까 발음 기호 여기 밑에 올 수 없으니까 키읔 대신에 기역으로 이렇게 교체가 된 겁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발음 기호 안에서의 음절의 끝소리 이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음 기호 안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 밖에 있는 상황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안에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밖에 없다는 거야. 이 부분에 들어갈 거야. 음절의 끝소리에. 그죠? 그래서 키읔이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키읔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키읔 대신에 기역이 들어간 거고 여기도 자 쌍기역 대신에 기역으로 이게 교체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또 평파열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교환에 이렇게 써놨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달리 평파열음하라 부르기도 한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두 표현을 다 쓰긴 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 변동의 위치를 고려한 명칭이고 평파열음하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고려한 명칭이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전에 파열음 다 외웠죠?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 패밀리 해가지고 파열음이 이거였어요.
제가 아까 전에 파열음, 유음, 비음은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사소리, 평음, 예사소리라는 게 이거예요. 예사소리. 그래서 평파열음화라고 했을 때 평파열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 평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있죠. 비읍, 디귿, 기역. 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파열음화라고 얘기하는 거 잘 보면은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사실 교체가 사실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이응 보면 강이 흐른다. 강 하면 그냥 강이죠. 딱히 뭐 교체된다라고 좀 보기에 좀 어려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교문법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용어가 그냥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표준발음법 제14방인데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우면 이제 음절의 끝소리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 규칙을 적용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길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헛받침이나 쌍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자, 뭐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앞에 받침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연음이에요. 연음. 연음입니다. 그래서 이를 연음이라며 연음은 자 연음은 음운이 바뀌는 현상이 아니므로 음운 변동에 속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뭐 글이 좀 많아서 부담스럽죠? 자 그냥 예시를 보세요. 보면 이 피 하면은 자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우고 이걸 딱 보면은 피읍이 나왔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비읍으로 교체해야지 해가지고 이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자 헛받침 피읍이 헛받침이에요. 그 뒤에 지금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피읍을 그냥 보낸다. 연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연음. 그래서 이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상황 헛받침이나 쌍받침 뒤에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꽃을도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친구들이 많죠. 꽃을 좀 살까 이런 식으로. 꽃을이 아니고 꽃을입니다. 그냥 치읓을 그대로 연음하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이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거 15항인데 받침 뒤에 이제 모음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이게 연결되면 대표음으로 바꾸는 이게 뭐야? 대표음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연음한다. 그래서 이 발에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피읍. 근데 뒤에 봐 아래, 아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피읍을 그대로 이게 연음하는 게 아니라 피읍을 비읍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다. 그래서 이 파레가 아니라 이 발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체에 해당되는 것이 자, 비음화가 있어요. 자, 알고 있는 내용들 잘 알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자,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앞에서 기역, 디귿, 비읍이 뭡니까? 파열음이죠. 파열음. 이게 비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이체의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파열음, 비음, 유음은 기억하라고 했죠. 왜? 이런 것 때문에. 비음화라고 했는데 비음을 모르면 어떻게 비음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음화. 유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유음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음체계에서 파열음, 비음, 유음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보면은 학문 여러분들 학문 열심히 잘 닦고 있죠? 예, 학문은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문 보면 기역이 파열음이 미음, 그죠? 비음을 만났어. 그래서 지금 기역이 이응으로 같은 조음이체 있는 비음으로 교체가 된 거죠. 교체입니다. 자, 비음화도 교체. 공부하면서 계속 교체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을 만나서 니은에 영향받아가지고 디귿이 또 니은으로 교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비읍이 미음을 만나서 비음 만나가지고 비읍이 또 미음으로
조음이치가 같은 조음이치는 비음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음화를 보면은요. 유음화는 니은과 리을의 상황만을 보면 되는데, 자, 니은이 리을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인 리을로 바뀌는 상이야.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끼리만 보면 돼. 유음화는 다른 거랑 보지 마세요. 그래서 신나가 아니고 니은, 리을 만났으니까 리을에 영향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교체가 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칼날. 자, 이거는 리을이 앞에 와 있죠. 그래서 리을에 영향받아가지고 니은이 리을로 이렇게 교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무조건 유음화가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또 이거. 그래서 유음화의 예외가 있는데요. 거기 교환해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해서 뭐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유음화의 예외는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음화, 유음화 이해 잘 했죠? 다음은 국외음화인데요. 자, 국외음화도 여러분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해돋이, 같이, 국외음화 끝!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끝소리가 디귿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외음화를 공부를 대충 하면 이렇게 돼요. 디귿티읕이 이를 만나서 디귿은 지읒으로, 디귿은 치읒으로, 국외음화 끝.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만 알면 안 돼. 아시겠어요? 지금 찔리는 친구들은 지금 허탈하게 지금 그치, 그거 봐 뜨끔 지금 허별정이 우리 뜨끔했어요. 허별정 학생 뜨끔. 그거 봐, 내가 다 한다니까. 사실 저의 강의의 이제 기본은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반응, 또 여러분의 어떤 Q&A 이런 것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다 안 보는 줄 알죠? 다 봐요. 그래서 Q&A에서 나왔던 내용들, 여러분이 되게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들의 그 심리를 좀 이렇게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학생들이 이런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좀 약간 과대망상도 좀 약간 살짝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이죠, 걱정.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할까봐 이게 드는 어떤 걱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어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거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이거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중모음 할 때 반모음 조심하랬죠. 반모음 여기 나왔잖아. 그럼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반모음 나죠. 아까 전에 이중모음에서 봤던 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붙여 써있네 여기. 티읕. 자, 끝소리가 티읕으로 끝나고 이제 여가 나왔죠. 그럼 여. 그럼 티읕은 지금 이응을 만난 거야? 이응이 초성이 오면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티읕이 여를 만난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티읕이 지금 부처 같은 경우는 끝소리가 티읕인 형태소가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난 거야. 보면 여. 선생님, 아이 반모음 이가 아니라 여를 만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 여를 뜯어보면 어떻게 된다? 반모음 이 플러스 어다. 그러니까 이 티읕은 반모음 이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같은 말로 이게 반모음 이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지. 국외음화 뜨끔했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디귿 티읕이 국외음인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거나 디귿 뒤에 형식 형태소 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읕이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읕, 여기까지는 자음 추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보면 이거. 자, 국외음화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면 국외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견디다 이런 식으로. 자, 디귿 뒤에 이가 왔지만 이렇게 한 형태소에서는 이제 견지다 이런 식으로 국외음화가 벌어지지 않고 디귿이 지읒으로 교체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발음 보세요. 자, 이랑이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국외음화를 적용하죠. 그래서 밭이랑으로 발음을 합니다. 나는 희영에게 밭이랑 논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랑이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아까 제가 방금 확인했죠. 국외음화는
이 몸 이나 혹은 반몸 이로 시작되는 그죠?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조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가 오면은 국외음화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뭐 유명한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리랑으로 발음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경음화 된소리대기 나와 있는데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이 사항들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을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된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니까 이제 교체가 되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쭉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이거 좀 조심하세요. 신발을 신기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걸 신기다라고 발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신발을 신기다. 피동사 동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니까 신기다 아니고 신기다가 맞고요. 신기니가 아니고 신기니가 맞습니다. 네, 이거 좀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쭉 한번 된소리 대기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쭉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체가 끝났고 이제 축약인데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서 자음 축약만 얘기할 거야. 모음 축약은 옛날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기출문들도 있었고.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자 축약이라고 하면 자음 축약밖에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음 축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음 축약과 같은 말 거센 소리 대기 격음화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음 축약은 자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아요. 가다 보자. 누굴 봐? 히읗을 봐. 가다 보자. 그래서 가다 보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 거센 소리 키읔 티읕 피읕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거센 소리 대기 격음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많다 업이다 저치다 확인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첨가가 있는데 첨가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니은 첨가와 반몸 첨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요. 자, 첨가는 이제 음운변덕의 결과에 따라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으로 음운의 개수가 이제 하나 늘어나겠죠. 첨가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니은 첨가의 별표를 한 3개를 주고 싶어요. 왜? 실전에서 생각이 잘 안 나. 어떤 단어를 딱 봤을 때 니은 첨가 조건이 발생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해. 니은 첨가를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 지금 뜨끔한 친구들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뜨끔한 친구들 몇 있죠? 그러니까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합성화, 파생화에서 자 이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몸, 이나 반몸, 이로 시작할 때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니은이 첨가돼. 그래서 보면 이거 봐. 이걸 소미불 발음하면 돼. 소미불이 아니야. 자, 미음, 앞말이 솜과 이불이 결합했는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미음, 그 다음에 이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 조건 만족하니까 니은이 딱 들어가면 솜니불 되는 거야. 없던 니은이 생겨. 한여름 마찬가지야. 니은으로 끝나고 여. 그래서 지금 보면 한여름 없던 니은이 생겼죠. 문제 내볼게. 문제. 이거 뭐야? 물약이지. 근데 리을이 그대로 올라가서 물약된 건 아니죠. 니은 첨가가 먼저 된 거예요. 물약.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그죠? 지금 야로 그죠? 반몸 이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니은이 첨가돼서 물약되고 그 다음에 유음화가 돼서 물약이 된 거야. 니은 첨가 조건 꼭 기억하세요. 긴장해야 돼. 니은 첨가는 좀 긴장해야 돼. 그 다음에 반몸 첨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몸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몸, 이가 덧붙는 현상이다. 퀴즈 끝났냐고? 아까 끝났어. 자, 그래서 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 그다음에 피여로 발음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자, 피여, 되여 이렇게 발음될 때는 어떻게 된 거냐? 바로 반몸, 이가 덧붙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탈락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개념이에요. 탈락.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 아니고 1교시 마지막. 예. 2교시, 3교시도 계속 있고 이제 퀴즈도 계속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탈락 보면은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라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들겠죠. 탈락이니까. 잠군 단수나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조심해야 되는, 조심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개념. 잠군은 군이 무리군자예요. 잠의 무리. 한번 겹받침을 생각하면 돼요. 겹받침. 겹받침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자, 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리을 기역, 잠군이죠. 잠의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리을이 탈락돼가지고 지금 기역이 됐죠. 그러니까 잠, 복잡한 게 되게 단순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잠군 단순화입니다. 그래서 음절 끝에서 기역받침의 잠 중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이제 여러분이 잠군 단순화를 배우면 또 이제 겹받침만 보면 그냥 다 잠군 단순화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법에서 짜증나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야? 예외야. 그래서 아우 오늘 이렇게 닭이 맛있냐 닭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자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석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는 남고 뒤에 것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닭이 이렇게 돼요. 리을 기억이 다 살아있지. 잠군 단순화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겹받침이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훌치다 같은 경우는 자 티읕과 이 국외음화 조건 되네. 그죠? 그래서 훌치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국외음화가 돼버려요. 리을 티읕 겹받침 있다고 해가지고 그죠? 겹받침 있다고 해서 뭐 잠군 단순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외사항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또 이런 거 리을 히읗 같은 경우는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티읕으로 잠축약돼요. 그래서 끌타 이거는 그냥 잠축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리을 히읗이 있으니까 겹받침이네. 잠군 단순화를 뭐를 탈락시킬까 랄라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잠군 단순화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잠 탈락과 모음 탈락만 보면 이제 되는데요. 잠 탈락은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끝소리인 용언어간이 어미의 첫소리 니은 시옷과 결합하는 경우 리을이 탈락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뭐 아는 아시는 예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히읗 탈락.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뭐 너, 쌓이다, 뭐 끌어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잘 보세요. 끌어. 리을 히읗 겹받침이지만은 이럴 때는 잠군 단순화가 아닙니다. 히읗 탈락이라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음 탈락하고 1교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 그냥 나는 그냥 놀 거야 게임할 거야 하고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예, 3교시까지 함께 하실 거죠? 자 그러면 모음 탈락 보는데 첫 번째는 아어 탈락 동일 모음 탈락입니다. 그래서 모음 아어로 끝나는 용언어간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아어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가, 아서 그러면 이제 하나가 탈락해서 가서 서어도 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으탈락 모음 으로 끝나는 용언어간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으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크어서 이게 탈락하는 거죠. 으가 떨어져가지고 커서 쓰어라 써라 담그아도 담가도 이렇게 으탈락 현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바로 이 모음 탈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은 내용을 했어요 우리가. 1교시의 내용은 이제 음운입니다. 음운 초스피드 문법 특강이었는데요. 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제가 끝낼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내용을 다 못 끝내고 다음 2교시로 이제 넘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가지고 그죠?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격스러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 자, 이 음운 파트 1교시 안에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여튼 열심히 참여하면서 공부하는 모습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1교시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 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뿌듯하고 참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2교시 때도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이벤트 퀴즈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2교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시그니처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